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을 삼켜버린 곳에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공간이었다. 밖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호텔의 최상층 VIP 라운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혁, 엘리시안 그룹의 젊은 총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은 늙은 여우, 윤태준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고 머리가 희미하게 어지러웠다. 고운하는 복도를 조용히 순찰하며 낡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녀는 이 호텔의 시간제 직원으로 꿈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청춘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고 이 삭막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VVIP층은 그녀에게 허락된 구역이 아니었지만 긴급한 인력 부족으로 임시 투입되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권지혁은 잔에 담긴 와인을 마지막으로 들이켰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윤태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교활한 미소를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현기증이 세상을 흔들었고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이성은 위험을 경고했지만 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그의 충실한 비서 김 실장은 다른 긴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복도는 끝없이 길고 왜곡되어 보였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낯선 갈증이 그의 목을 태웠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형체가 다가왔다. 권지혁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 형체는 위협적인 그림자로 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벽에 몸을 기댔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이것이 윤태준의 또 다른 수작이라고 직감했다. 고은하는 비틀거리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값비싼 정장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저기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혼돈 속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명료한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맑고 걱정스러운 눈동자가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 힘은 절박했다. 도와줘. 고은하는 그의 뜨거운 천과 강한 힘에 놀랐지만 그를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객실이 어디신가요? 부축해 드릴게요. 그녀는 그의 무거운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물었다. 그는 간신히 펜트하우스라고 중얼거렸고 그녀는 그를 부축하여 복도 끝을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펜트하우스의 문은 지문인식으로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권지혁은 그녀의 팔을 놓아주기는커녕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고은하는 놀라 숨을 헐떡였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약의 기운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제력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당신, 누구지 윤태준이 보냈나? 그는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고은하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호텔 직원이에요. 당신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정직한 눈빛 속에서 권지혁은 잠시 혼란을 느꼈다. 그의 안에서 이성과 약물에 지배된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밖에서는 천둥이 밤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내면의 폭풍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고은하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다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눈에는 애원하는 듯한 빛이 어렸다. 아니, 가지마. 혼자 있게 하지마.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지독한 열기와 혼돈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두 사람의 세계가 충돌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들은 서로에게서 유일한 위안을 찾았다. 그것은 계획된 것도 의도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약물과 외로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친절이 빚어낸 하룻밤의 폭풍이었다. 고은하는 저항을 멈추었고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겼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고은하는 낯선 침대에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떴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간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남자의 뜨거운 숨결,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격정의 순간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는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맹수 같던 모습과 달리 조각처럼 잘생기고 어딘가 모르게 상처받기 쉬워 보였다. 고운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온몸에 남은 생생한 감각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이 남자가 깨기 전에, 이 거대한 스위트룸이 그녀를 질식시키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녀가 막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거실에 놓인 남자의 재킷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잠시 후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스피커폰을 통해 냉혹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 회장이다. 어젯밤 일은 유감스럽게 됐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다. 그 호텔 여직원은 알아서 처리해. 어떤 스캔들도 용납할 수 없으니. 고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처리해. 그 단어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윤 회장, 윤태준, 어젯밤 남자가 중얼거렸던 이름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그저 계획의 방해가 되는 하찮은 존재,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벌레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권력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남자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엘리시안 그룹 최연소 총수 권지혁, YJ 그룹 윤서연과 약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여자와 나란히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세상의 정점에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막 탈출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의 일은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어야 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도, 윤태준이라는 이름도, 그리고 그들의 무서운 세계도 모두 지워버려야 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으로 동생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몇 주 후, 고은하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끔찍한 변화를 깨달았다. 의사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의 폭풍이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이었다. 그녀의 눈앞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느끼자 기묘한 용기가 솟아났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아이였다. 그 무서운 세계로부터 그녀가 지켜내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돈을 모아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표를 샀다. 아무도 자신과 아이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6년 후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최첨단 빌라. 바깥 세상의 시간은 이곳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만년설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내부의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차가운 지성과 완벽한 통제를 상징했다. 이곳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전략 컨설팅 회사 헤라의 심장이었다. 한때 고은하였던 여자는 이제 헤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차림으로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6년 전 두려움에 떨던 호텔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제국을 건설한 여왕의 깊이와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유약함을 앗아가고 대신 지혜와 우아함을 남겼다. 보고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5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6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나이를 뛰어넘는 총명함이 엿보였다. 그들은 헤라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첫째인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요청하신 대로 유라시아 에너지 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3번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하수번 전략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늘이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꿰뚫고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둘째 바람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를 띄웠다. 3번 전략을 실행할 경우 경쟁사의 보안망을 우회하는데 7분, 5번 전략은 12분이 소요됩니다. 둘 다 문제없습니다. 바람이는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였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디지털 장벽은 그저 풀어야 할 퍼즐에 불과했다. 셋째 바다가 재무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덧붙였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하수번 전략이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3개월 내에 200%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바다는 숫자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금융 신동이었다. 헤라는 아이들의 보고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지난 6년간 그녀가 생존하고 성장해 온 방식이었다. 그때 넷째 이슬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어머니,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YJ그룹이 최근 저희가 비밀리에 투자한 한국의 IT 기업 넥서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슬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고 상황의 미묘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능했다. 그녀의 정보는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YJ그룹. 그 이름이 들려오는 순간 헤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6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했다. 윤태준과 윤서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녀를 도망자로 만들었던 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언젠가 다시 자신의 길을 가로막으리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빨랐다. 막내 별이가 큰 눈을 깜빡이며 스크린의 데이터를 가리켰다. YJ그룹의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에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별이는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기억하는 사진 같은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눈은 거짓과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헤라는 홀로그램 스크린의 넥서스 관련 정보를 띄웠다. 넥서스는 그녀가 몇 년 전 잠재력을 보고 남몰래 투자한 작은 회사였다. 그 회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YJ그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기술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넥서스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은 엘리시안 그룹, 바로 권지혁의 회사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과거의 인물들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헤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사라졌다. 도망만 다니던 과거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바람아,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준비해. 이슬이는 우리 5명의 신분과 활동 기록을 완벽하게 위장하고, 바다는 YJ그룹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하늘이는 넥서스 방어 전략과 엘리시안 그룹과의 협상 시나리오를 쓰도록. 아이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누구 하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어머니가 전쟁을 선포했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검과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헤라는 창밖에 설산을 바라보았다. 6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5개의 눈부신 별을 품에 안고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었다. 이제 그 빛을 가리려 하는 어둠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 고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헤라였다. 그녀의 화려하고도 위험한 귀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그리고 권지혁. 그녀는 과거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내야 할 것이 있었다. 어머니. 하늘이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단순한 사업적 결정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읽어냈다. 해라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아. 아들아, 그냥 오래된 빚을 받으러 가는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컨벤션 센터의 경매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한국의 기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코어 AI 칩 기술 특허가 경매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고 공기 중에는 야망과 탐욕,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엘리시안 그룹에게 이 기술은 필수적이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경매에서 승리해야 했다. 그의 옆에는 비서 김 실장이 태블릿을 든 채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YJ그룹의 윤서연이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윤태준 회장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경매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무대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흘긋 쳐다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경매가 시작되고 가격은 무섭게 치솟았다. 초반에는 여러 기업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내 자금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둘씩 물러났다. 결국 전쟁은 예상대로 엘리시안 그룹과 YJ 그룹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윤서연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을 불렀고 권지혁은 기계처럼 차분하게 그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 경매장의 뒷좌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림자 속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5천억. 그 목소리의 주인은 헤라였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윤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나타난 무명인인지 감히 자신의 무대에 끼어드는 것이 불쾌했다. 그녀는 헤라를 무시하며 비웃듯 외쳤다. 5,100억. 하지만 헤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즉시 응수했다. 6천억. 그녀는 마치 동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태연하게 1천억을 더 불렀다. 경매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저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권지혁 역시 처음으로 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목소리. 그 차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톤이 이상하게 귀에 익었다. 그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기억해낼 수는 없었다. 헤라의 귀 속에 장착된 초소형 이어피스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윤서연이 사용하는 자금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비자금입니다. 자금의 한계는 7천억으로 추정됩니다. 바람이의 분석이었다. 현재 기술 가치를 고려했을 때 8천억까지는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다의 냉정한 계산이 뒤따랐다. 윤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다시 소리쳤다. 7천억.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다. 이제 저 무례한 여자가 물러서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헤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아주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8천억, 정적이 흘렀다. 윤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녀는 헤라를 쏘아보았지만 헤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대만 응시하고 있었다. 경매사가 카운트를 시작했다. 8천억, 처음, 8천억. 두 번째, 다른 분 없으십니까?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카드가 없었다. 8천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헤라는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차갑도록 아름다웠고 눈빛은 승자의 여유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했다. 그녀의 등장은 폭풍 같았고 퇴장은 바람처럼 고요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기묘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몸짓, 고개를 돌리는 각도,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이미지를 건드렸다. 6년 전, 폭풍우 치던 밤의 희미한 잔상,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헤라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권지혁 대표님 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헤라라고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그의 시선을 피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헤라 대표,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업계에 알려진 바가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헤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강자들도 많은 법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래 기억되느냐가 아닐까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프리지아 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6년 전 그날 밤 그의 곁에 있던 여자에게서도 같은 향기가 났었다. 그는 급히 뒤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헤라. 그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6년간 풀어내지 못한 수수께끼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헤라가 권지혁과 스쳐 지나간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레지던스 최상층에 위치한 그들의 임시 거처는 작은 비밀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다. 5 아이들은 거실 중앙의 홀로그램 테이블 주위에 모여 어머니가 경매장에서 보여준 활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감탄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경매가 끝나고 어머니의 안전한 퇴각을 확인한 후 첫째 하늘이가 동생들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어머니는 YJ 그룹과의 전쟁을 준비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는 리더의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지난 6년간 그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화면 너머로 본 그의 눈빛,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작전명 판도라, 지금부터 시작한다. 둘째 바람이가 손가락을 풀며 비장하게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특수 제작된 키보드를 눈앞에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자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코드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엘리시안 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 이지스의 설계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지스 방화벽은 7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세 번째부터는 변칙적인 양자 암호를 사용해. 뚫는 건 시간 문제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해. 바람이가 상황을 브리핑했다. 이슬이 누나, 권지혁의 개인 프로필을 바탕으로 심리적 취약점을 분석해줘. 비밀번호 힌트를 얻어야 해. 넷째 이슬이가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권지혁의 모든 공식 인터뷰, 기사, 알려진 습관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는 극도의 완벽주의자지만 6년 전을 기점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이름에 항상 프리지아라는 단어를 암호처럼 사용했어. 이건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 사이 막내 별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6년 전 오늘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풍우가 있었어요. 그가 총수로 취임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별이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사소한 정보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 정보들이 모여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 되었다. 정보가 하나둘씩 모이자 바람이의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 같았다. 첫 번째 방화벽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장벽이 힘없이 허물어졌다. 마지막 7번째 방화벽 앞에서 바람이는 잠시 숨을 골랐다. 최상위 관리자 접근 권한이야. 여기서부터는 그의 개인 서버로 연결돼. 그 순간 아이들의 등 뒤로 어머니 헤라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지만 막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진실을 마주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아이들의 작전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암호를 해제하자 권지혁의 개인 서버가 아이들 앞에 그 비밀스러운 속사를 드러냈다. 수많은 비즈니스 파일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프리시아 06118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심장이 뛰었다. 이슬이가 추측한 단어와 별이가 기억해낸 날짜가 조합된 이름이었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지난 6년간 스위스의 한 사설 탐정기관에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이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 6년 전 그날 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사라진 여직원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매년 보고서는 성과 없음으로 끝났지만 송금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셋째 바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돈이면 작은 회사를 몇 개는 살 수 있어. 그는 6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무심한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증거를 발견했다. 폴더 가장 깊숙한 곳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그것은 서툴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연필 스케치였다. 잠들어 있는 한 여자의 옆모습. 머리카락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6년 전의 젊은 고은하, 바로 그들의 어머니였다. 그림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조차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그림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권지혁의 진심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것이다. 벽에 기대어 서 있던 헤라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하룻밤 상대로 여기고 완전히 잊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세상에서 자신은 지워져야 할 오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그 모든 생각과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작전은 끝났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법이었다. 잠시 후 첫째 하늘이가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단순히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해야 해.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필연으로. 아이들은 모두 동의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의 기사단이자 사랑의 큐피드가 되기로 결심했다. 경매장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에 불과했다. YJ그룹은 즉시 넥서스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한 여론전과 금융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헤라가 인수한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엘리시안 그룹의 투자를 실패로 돌리는 것이었다. 상황은 한시가 급박하게 돌아갔다. 권지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으로 헬에게 연락해 공동 대응을 위한 임시연합을 제안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비즈니스의 오랜 격언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가까이 두고 정체를 파악하려는 강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헤라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혼자서 YJ그룹을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것이 아이들의 계획, 즉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엮으려는 판도라 작전의 첫 단계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그녀의 결정을 도왔다. 그녀는 이제 피하지 않고 그의 바로 옆에서 폭풍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엘리시안 그룹 본사 40층에 두 회사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팀 사무실이 꾸려졌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헤라와 권지혁은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논의했다. 그들의 대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했고 감정의 개입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권지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평정심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헤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의 단호함.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익숙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두 사람만이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무심코 말했다. 커피는 어떻게 드십니까? 헤라 대표 헤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블랙으로. 설탕이나 크림 없이 쓴맛이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니까요. 그 순간 권지혁의 손이 멈칫했다. 6년 전 그녀. 고은아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는 의심을 떨치려 애쓰며 다른 질문을 던졌다. 스위스 날씨는 어떻습니까? 서울의 여름은 꽤 변덕스러워서요.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떠보려는 의도였다. 헤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디에 있든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중요한 건 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빈틈이 없었지만 권지혁은 그 안에서 미묘한 슬픔의 그림자를 읽었다. 한편 경매장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윤서연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헤라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출신, 학력, 경력,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헤라가 분명 약점을 가진 사기꾼일 것이라 확신했다. 권지혁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한 그 여자를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탐정에게서 돌아오는 보고는 실망스러웠다. 헤라라는 인물은 마치 6개월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았다. 스위스에 회사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과거 기록도 없었다. 완벽하게 깨끗한 신원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윤서연의 조바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헤라가 권지혁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듯한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사무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시장 분석 데이터 파일이 알 수 없는 오류로 손상되었다. 복구에는 최소 하루가 걸릴 상황이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헤라와 권지혁은 즉시 회의실로 들어가 밤을 새워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해커 바람이의 섬세한 연출이었다. 좁은 회의실 안,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단둘이 마주 앉아 일에 몰두했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넘기는 헤라의 손가락에서 아주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흔히 입는 뜨거운 그릇에 대인 상처였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등 뒤에 헬에게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물었다. 헤라 대표님은 혹시 프리지아 향을 좋아하십니까?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헤라의 손가락이 멈췄다. 공기 중에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의 남자가 현재의 여자에게 던지는 확인의 열쇠였다. 그녀의 대답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권지혁의 질문은 정적 속에서 날카로운 파편처럼 떠다녔다. 프리지아 향을 좋아하십니까? 헤라는 잠시 멈추었던 타이핑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의 가장자리를 더듬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저는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존중합니다. 권 회장님, 이제 다음 분기 예상 매출 자료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완벽한 방어이자 우아한 회피였다. 권지혁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모처럼의 휴식을 제안했다. 어머니, 서울국립과학관에서 특별 우주 항공 전시회가 열린대요. 저희 프로젝트에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하늘이의 논리적인 제안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들은 권지혁이 바로 그날 그 전시회의 주요 후원자 자격으로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과학관은 아이들의 호기심 넘치는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했다. 헤라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아이들과 함께 전시를 즐겼다.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인파 속에서 막내 별이가 사라졌다.
헤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다른 아이들에게 동생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그녀 자신도 미친 듯이 별이를 찾아 헤맸다. 별이는 길을 잃었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침착하게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며 되돌아갈 길을 찾고 있었다. 거대한 로켓 모형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구조를 분석하던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다. 별이는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어머, 얘 앞 좀 보고 다녀야지. 신경질적인 목소리의 주인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따라 이곳에 왔다가 잠시 떨어진 참이었다. 윤서연은 자신의 값비싼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아이를 쏘아붙였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셔서 애를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게 하는 거야. 교양 없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향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별이는 말없이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윤서연 씨. 권지혁이었다. 그는 행사장을 둘러보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윤서연이 작은 아이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모습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앉아있는 별이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췄다. 꼬마 아가씨,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정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별이는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권지혁은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자신을 쏙 빼닮은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이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행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다. 저 아이, 권 회장님이랑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세상에, 숨겨둔 딸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별아, 그때 애타는 목소리와 함께 헤라가 달려왔다. 그녀는 별이를 발견하고 안도했지만 아이의 곁에 서 있는 권지혁과 윤서연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안도가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위협하는 침입자를 발견한 어미 사자의 분노였다. 헤라는 단숨에 다가와 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의 몸을 꼼꼼히 살피며 물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윤서연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권지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헤라,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프리지아 향기, 커피 취향, 희미한 손의 흉터. 그리고 이 아이, 헤라는 권지혁의 시선을 피하며 별이를 안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명해. 헤라 씨, 이 아이는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거칠게 잠겨 있었다. 과학관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세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헤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과학관의 공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권지혁을 향한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헤라는 이 혼란을 틈타 별이를 품에 안고 인파를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하늘이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3번 출구로 이동하세요. 2분 뒤 B구역에 화재 경보기가 울릴 겁니다. 차량은 출구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아이들의 완벽한 지휘 아래 헤라는 유령처럼 군중 속을 빠져나와 대기하던 채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는 권지혁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고통의 표정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권지혁은 비서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기자들을 뚫고 자신의 채에 올랐다. 그는 엘리시안 타워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그 아이, 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얼굴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6년간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6년 전 아이들이 그의 서버에 남기고 간 흔적, 바로 그 에프리시아 021618 폴더를 열었다. 그는 자신이 그린 서툰 스케치를 화면 가득 띄웠다. 그림 속 잠든 여자의 얼굴 위로 과학관에서 본 헤라의 얼굴과 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 보고서, 스위스로 송금된 기록들,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과학관에서 별이가 마셨던 주스컵을 비밀리에 수거해 오라고 지시했던 것을 떠올렸다. 몇 시간 후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로부터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리콘총 구림 카키엠 9%. 권지혁은 보고서를 쥔 채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이가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6년간 애타게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여자. 고운하였다. 분노와 환희,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헬에게 당장 자신의 집무실로 오라고 연락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6년 전 그날처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헬라는 엘리시안 타워 최상층.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권지혁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권지혁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분노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유전자 감식 보고서가 떠 있었다. 헤라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왜? 권지혁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왜 말하지 않았지? 왜 내 아이를 6년 동안이나 숨긴 거야? 그의 고함은 천둥소리처럼 집무실을 울렸다. 헤라는 처음으로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숨겼다고 나는 내 아이를 지킨 거였어. 당신의 세상으로부터 언제든 벌레처럼 밟아 없앨 수 있는 하찮은 존재 취급하는 당신네들로부터 내 아이를 지킨 거라고. 그녀는 6년 전 엿들었던 윤태준의 통화 내용을 절규하다듯 외쳤다. 권지혁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윤태준이 자신에게 약을 썼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들이 은하에게까지 그런 위협을 가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바뀌었다. 그랬었군. 그래서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자 헤라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그날 밤에 폭풍이 남긴 건 별이 하나만이 아니었어. 권지혁 씨, 당신이 6년 동안 놓쳐버린 건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5이야. 5, 그 단어가 권지혁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의 강철 같던 자제력과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1명이 아니라 5명의 아이들.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온 지난 6년의 세월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 그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폭풍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새벽. 권지혁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5명, 그 단어는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 상실의 깊이를 이제야 가늠하고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헤라의 레지던스로 향했다. 어젯밤의 분노와 충격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되려는 한 남자의 비장하고도 간절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최고급 장난감과 아이들 옷으로 가득 찬 쇼핑백들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전혀 모르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서툰 표현 방식이었다. 헤라는 그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뒤로. 5 아이들이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 5명 전부를 마주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과 헤라의 모습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막내 별이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권지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희들 아빠란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둘째 바람이가 팔짱을 끼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꽤 인상적이던데 개인 서버 관리는 허술하더군요. 셋째 바다는 그가 들고 온 쇼핑백을 보며 말했다.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이 돈이면 넥서스의 주식을 건청교율 1%는 더 매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이들의 천재적이면서도 동심 어린 반응에 권지혁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는 이 아이들을 평범한 6살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어색하지만 따뜻한 첫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하늘이와 체스를 두다가 아이의 놀라운 수읽기에 몇 번이나 감탄했고 이슬이가 자신의 표정만 보고도 속마음을 꿰뚫어보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는 서툴게 아이들과 소통하려 애썼고 아이들은 경계를 풀고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헤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레지던스의 거실은 다시 최첨단 작전본부로 변했다. 권지혁과 헤라 그리고 5 아이들은
홀로그램 테이블 주위에 둘러 앉았다. 이제 YJ그룹에 대한 방역을 논의할 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YJ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윤태준의 불법 비자금과 차명 주식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헤라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을 따오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바람. YJ그룹의 내부 서버와 윤태준의 모든 해외 계좌를 추적해 흔적은 남기지 말고. 바다.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세탁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내. 이슬. 윤태준과 윤서연의 심리 프로필을 완성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을 공략해야 해. 별. YJ그룹이 지난 10년간 연루된 모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소한 위법 사항이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 헤라의 지시에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권지혁은 그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헤라가 6년간 일궈낸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는 이제 그 왕국의 든든한 아군이 될 터였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시선이 첫째 하늘이에게 향했다. 하늘이는 홀로그램 테이블에 복잡한 작전도를 띄웠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 언론, 법률, 심리전을 총동원하여 윤 씨 일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마지막 일격은 엘리시안 그룹의 주주총회에서 가하는 것이었다. 권지혁은 하늘이의 계획을 듣고 전율했다. 아이의 전략은 자신이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쌓아온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훌륭하구나. 아들아, 아빠가 너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마.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입에 올린 순간이었다. 작전 계획은 완성되었다. 7명의 가족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들은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있는 YJ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도 같았다. 권지혁은 자신의 옆에 선 헤라와 아이들을 보았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충만감과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다. 엘리시안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축소해 놓은 듯했다.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날카로운 눈을 한 기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1년을 결정지을 중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야망의 불꽃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혁은 의장석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헤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계획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예상대로 안건 토의가 끝나자 YJ그룹의 윤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하고 우려 깊은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권지혁이 무리하게 넥서스를 인수하고 정체불명의 컨설턴트 헤라에게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된 재무보고서와 거짓 증언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주주들을 선동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하고 독단적인 경영진에게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권지혁 회장의 해임안과 YJ 그룹의 긴급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태준의 치밀한 사전 작업에 넘어간 일부 주주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서연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아버지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권지혁과 헤라. 두 사람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해임안 투표가 시작되려는 찰나. 권지혁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윤 회장님의 우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주총 회장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투표 현황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YJ그룹의 비밀 계좌에서 시작된 검은 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엘리시안 그룹의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언론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걸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다. 그는 윤태준의 전직 비서였다. 6년 전 회장님의 지시로 권지혁 대표가 마실 와인에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스캔들을 조작해 YJ그룹의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뒤이어 충격적인 음성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윤태준의 목소리였다. 그 호텔 여직원은 알아서 처리해. 어떤 스캔들도 용납할 수 없으니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대업을 망칠 순 없지. 6년 전 헤라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헤라는 차가운 눈으로 윤태준을 응시했다. 스크린의 영상은 윤서연의 범죄 증거로 넘어갔다. 그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경쟁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이메일들이 쉴 새 없이 폭로되었다. 이 모든 것은 레지던스의 작전실에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결과물이었다. 바람이의 해킹, 바다의 자금 추적, 이슬이의 심리전, 그리고 별이의 절대 기억력이 총동원된 합작품이었다. 윤태준과 윤서연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스스로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 영상에 묻혀버렸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하늘이가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주총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윤태준 씨와 윤서연 씨를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윤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권지혁은 의장석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장내에서 조용히 뒤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헤라가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끝낸 자의 평온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에 대한 위로와 현재의 승리,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YJ그룹의 몰락은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다. 동시에 혜성처럼 나타나 모든 판을 뒤엎은 헤라라는 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한 인물이 아니었다. 언론은 그녀를 얼음 여왕, 천재 전략가라 칭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이 먼저 선수를 쳤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헤라, 즉 고은하가 자신의 오랜 연인이자 5 아이들의 어머니이며 지난 6년간 자신을 위협했던 세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습을 감춰야 했다고 밝혔다. 진실은 소설보다 더 극적이었다. 대중은 분노했고 동시에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열광했다. 고은하는 역경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자 5 천재를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를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는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저택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5 아이들은 더 이상 작전 수행 중인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장난치는 여느 6살 아이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권지혁은 서툰 솜씨로 아이들과 축구를 하다가 연신 헛발질을 하며 넘어져 웃음을 자아냈다. 고은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권지혁이 가져다 준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6년 전 그녀가 꿈꿨지만 감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도 되었다. 권지혁은 땀을 닦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지난 6년간 놓친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합쳐도 저 웃음소리 하나와는 바꿀 수 없다는 걸.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이제라도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가 묻어났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6년 전 그날 아침 잠든 그녀의 모습을 그렸던 서툰 연필 스케치가 들어있었다.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의 말에 고은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 그림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진심과 약속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할 순 없어.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가졌으니까. 대신 내 남은 모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할게. 당신과 아이들의 곁에서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갈 시간을.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은아, 나와 결혼해 주겠어. 우리 아이들의 공식적인 아버지이자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기회를 내게 주겠어. 그의 청혼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고 절실했다. 고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5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2 사람에게 매달렸다. 7명의 가족은 그렇게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과거의 폭풍은 이제 모두 지나갔다. 그들의 미래는 과거의 실로 촘촘히 엮여 완성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 같았다. 폭풍 후 치던 하룻밤의 만남은 5개의 눈부신 별을 탄생시켰고 그 별들은 이제 어둠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빛이 되어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